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이번 주 어쨌든 계속해서 좀 비가 오니까 맞아요. 기분도 좀 처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장도 중요한 실적 앞두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이 내부적으로 파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꽤 긍정적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주도주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의대증권이라든지 네. 초전도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고 오늘은 뭐 뉴로모픽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빠르게 튀어오르는 모습들.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들이 테마주의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순환매라는 키워드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이러면서 뚝심 있게 그 자리에서 순환매의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느냐.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지.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건데요. 네. 자, 아니면은 난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 좀 기민하게 좀 빠르게 좀 대응해 보겠다. 이러한 스탠스 두 개에서 굉장히 좀 혼동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오늘도 남있다에서 그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과 또 투자 방법에 대한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이 시장의 기준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슈는 도대체 어떤 걸 좀 다뤄야 될까? 반도체 네. 다룰까? 2차 전지 다룰까? 주도주 중에서 좀가 고심을 하다가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갑시다.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 심리. 이제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약간의 걱정이 있는데 네. 바로 이렇습니다. 엔캠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되겠죠. 뭐 엔캠도 엔캠이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2개월 동안 시총 10개 중에 4개 종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엔캠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주가가 4배나 뛰었잖아요. 그렇죠, 8만 그렇죠.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라오는 종목이고 살걸.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그러게요. 종목은 정말 시장이 흔들리든 저 PBR이 강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엔캠이 새로운 대장주로서 2차 전지로의 투심을 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엔캠의 상승은 어디까지이고 관련된 종목들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엔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래도 소재 쪽이 가나보다 2차 전지는 약간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확실하게 해보죠.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엔캠의 이런 폭발력 있는 움직임 덕분에 2차 전지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오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오를까요? 아니다. 안 오른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최상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요?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한마디는 이제 강풍이 네. 사라지면 황량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 뭐. 보낸 사람, 그 종목들 지금 버틴 가고 자만이. 있어요. 버틴 사람, 즉 소외된 종목 중에 24년도 저는 이제 큰 테마가 낙폭 가대에 그다음에 이제 낙폭의 턴어라운드 실적이 되고 거기에 모멘텀이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저 PBR 주는 대형주 그래 불고 있고 요것도 소외된 데서 엔캠이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되고 이제 모멘텀이 2차 전지에서 찾다 보니까 네. 아직은 양극재는 강풍이 불어닥기 전 상냥하게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부터 이제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 오르진 않는다. 일정 부분에서만 좀 효과를 낸다라고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캠이 왜 올라가고 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제 IRA 세부사항 지침이 나왔고 그러면서 FEOC 해외 우려 기업들이 지정이 됐는데 중국 기업들이 지정이 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수요를 완전하게 엔캠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엔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엔캠이 가버리니까 다른 이제 이 전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확실하게 이 주가를 좀 끌고 갈 만한 요소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작년에 2차 전지에 열풍이 불었을 때 그 정도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저가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3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거의 10배고 가까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 아직까지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뭐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오늘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2차 전지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 주목을 받는 거는 약간의 이제 양극재 쪽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전액처럼 무언가 IRA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LFP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을 저가 전기차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 저가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워낙에 지금 이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팍 줄어든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 전기차를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한 또 뉴스에서는 이 중국 내에서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네. 예,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또 경쟁이 좀 심해질 것이고 더욱더 이제 전기차가 가격이 싸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이제 뭐 비아디에서는 뭐 약 한 1,000만 원대의 전기차도 이제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진짜 싸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능적인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포드마저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바람이 계속해서 이 저가 전기차 쪽으로 좀 부는 듯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LFP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가 전기차 쪽에 대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조금이 좀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기차는 고가에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좀 진행이 되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대중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내실을 다지는 단계가 전기차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업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가 전기차가 좀 필요하겠구나. 계속해서 이 높은 단가의 이 전기차를 공급해내고 만들어내면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히 좀 차오르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LFP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LFP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장비주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흐름과는 많이 다르죠. 기존에는 이제 양극재 위주의 셀 위주의 이런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엔캠 같은 이런 이제 확실하게 수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한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뭐 탑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NT라든지 뭔가 이제 새롭게 이 수요를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수주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좀 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이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이 성장성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주목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엔캠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상승 잘 나오는 종목들은 작년에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에요. 작년에 실적 잘 나오면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LFP에 대한 또 모멘텀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다 같이 끌어올려지는
느껴진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올해 또 이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옛날에 막 고가 중심으로 뭔가 비싸게 팔릴 것 같지만 그때는 궁금해서만 샀던 거고 그다음에 약간 지금 분위기는 박리담의 시장으로 좀 가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순서대로 고른다면 네. 뭐 저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뭐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의 기준 정도를 세우고 뽑으면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워낙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장비주들은 거의 반응이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반응이 나온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 좀 찾고 그러면서 이제 또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장비주들은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업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는 대장주들, 형들이 못 가니까는 이제 못 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왔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새롭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변화 속에서 최병호 전문가께서도 이제 약간 그 버틴 자가 수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이제 한번 고점을 찍으면 네. 거의 급락을 해요. 급락하고 나서 그다음에 급락하고 나서 한 1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새로운 시세를 또 사상 고점 돌파를 하거든요. 긴 시간이. 고성장주들 네. 말하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양극재가 워낙 21년도 고점 찍고 안 가다가 23년 작년 2월부터 시작해 양극재가 이제 오른상 엄청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빠져가 양극재 한 70% 정도 빠졌거든요. 대다수 네네네. 대표적인 종목이. 그래 빠지고 나면 결국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한 뭐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작년 7월부터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못 가는 거 사상 고점 못 뚫는 거죠. 네. 양극재 주식의 사상 고점은 그러면 그 위에 아마 뚫을 걸 보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는 주식 엔캠도 그렇고요. 나머지 솔브랜드 뭐 이렇게 전부 다 올해 실적이 작년 3분기보다 나오고 실적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미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IRA 수혜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양극재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혜도 되면서 시장 업황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제 전액이 미국에 이제 엔캠 같으면 올해 한 10만 톤, 내년 20만 톤까지 이렇게 늘리거든요. 그러면 크게 늘리고 전체 유럽도 있고 전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공장이 다 있죠. 이쪽에는 수혜를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싸워서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 거는 이제 IRA 그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실제로 올해 지금 양산한 걸로 보면 뭐 10만 톤 기본적으로 다 매출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솔브레인도 뭐 전체 이쪽 분야들은 결국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오랫동안 못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강풍이 불어서 이제 항량 불파만 나오세요. 거기서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니 다 떠났는데, 기업이 결국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공장 이렇게 정설하려고 다 계획된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모멘텀까지 아예 이제, 우리 외국인 집도 딱 정해지니까 그 모멘텀 딱 찍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낙폭 가대주 중에. 네. 그래서 낙폭 가대주가 고성장주 모멘텀이 딱 생기면 사상 고점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고점에 21년도나 아니면 작년에 고점이 있던 주식은 한 2, 3년, 1, 2년 이렇게 기다려 보면 그거 다 고점 뚫었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고성장 산업 주식은 성장이 네. 멈추지 않고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리튬이나 양극재 주식은 앞으로 계속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사상 고점, 작년의 고점을 올해는 못 뚫을 걸로 보이고 내년 정도 하반기 뚫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에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하락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사상 고점, 즉 사상 고점은 21년도 고점이든지 고성장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의 배터리 주식들이 고성장 사상 고점 21년도거든 대다수. 작년에는 양극재고 리튬이고 그러면 요거를 사상 고점 돌파 랠리 순서는 지금 작년에 사마알루미늄이 10월달에 고점을 알박이 찍었었어요. 그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는 작년에 계속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전해액이 그런 거죠. 미국 수혜로. 그래서 전해액 관련된 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갈까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다시 나노 신소재도 하고 음극재 쪽으로 가서 이게 돌고 왜냐하면 음극재는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비용 구조로 봐도
양극재, 전해액, 그다음에 뭐 원극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 순서를 따라서 실적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린 분들은 좀 더 소외된 주식 갖고 기다리면 된다. 늘 이제 미래가 보장돼 있는 주식들이니까 기다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양극재, 그러니까 지금 전액에, 양극재에서 전액, 전액에서 음극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포션이라는 게 어쨌든 양극재에서 가장 큰 돈이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작년 4월 때 막 갔을 때 하반기에 양극 짝재만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내가 적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근데 3분기 흑자, 4분기도 적자가 나왔잖아요. 올해 1분기도 적자 아주 크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극재는 이제 이 화학 산업이에요. 네. 저 배합 기술이거든요. 배합 기술이라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요.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급등락을 합니다. 화학이 산업이 그렇잖아요. 기름값이라든지 어떤 경기에 따라서 화학 산업이 실적 좋았다가 적자 났다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양극재가 지금 화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에. 그래서 양극재는 이제 밸류를 부여할 때, 가치를 부여할 때 다른 2차 전지 소재보다는 낮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화학은 할인으로 해줬거든요. 나머지 업종들은 뭐 PR 영업이 한 10배, 얘는 한 8배 주고 화학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양극재는 그 정도 박스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는 뭐 배터리 전기차는 성장하니까 그래서 26년도부터는 뭐 더 크게 성장하니까 그래도 양극재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물론 자동차 성장만 하여 10%대는 중국은 25% 침투가 됐기 때문에 네. 30%까지 가면 그 다음에 계속 성장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 두 자리 숫자 10% 내외 성장하면 다른 자동차가 똑같아요. 자동차 주식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한번 그때 도요타도 몇 배 가고 나 그다음 계속 안 갔듯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업황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네.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엔캠은 제1의 엔캠, 그죠? 근데 우리가 수익률을 위해서 제2의 엔캠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과연 이게 나올 것이냐. 궁금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제2의 엔캠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은 진짜 질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러니까 이게- 헛웃음을 네. 네, 제2의 엔캠이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처럼 갈 수 있는 게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엔캠을 따라 타자니 지금 이미 저가에서 뭐 800%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를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을 좀 따라가려고 했더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5만 원대에서 8만 7천 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도 사실 따라타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종목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는지 네.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또 세 가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좋다 정도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한 2월 5일 정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해지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캠트로스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 바닥권에서 새롭게 이제 지지라인을 좀 형성을 해주고 제가 최근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좋다. 따라타는 것보다는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좀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확실하게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물량을 같은 구간에서 밀어 넣어주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또 전체적으로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0원에서 약 9,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던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미래나노텍은 상대적으로 리튬 쪽에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쭉 저점을 좀 파다가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게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던 탑머티리얼인 것 같아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요때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앞선 구간, 이 구간의 물량들을 모두 소화를 해주면서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들, 전해질, 리튬, 그 다음에 장비 쪽이잖아요. 네. 모두 다 다른 섹터군인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잘 고르기만 하면은 섹터군에 상관없이 우리가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지금 엔캠이나 솔브랜 홀딩스를 따라타기에는 엔캠 잘못 따라타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제 수익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수익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발표, 다음 주 PCE 지표 발표 굉장히 또 일정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잘못 차버리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처럼 무언가 이제 물량이 좀 확실하게 들어와 주면서 확실하게 또 이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LFP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리튬 캐파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해질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유를 하면서 물량이 좀 강하게 밀어나가는 종목들이 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니까 지금부터는 좀 엔캠 좀 따라탈까 하시는 분들은 엔캠보다는 좀 후발주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주제를 참 수요일날 잘 잡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자, 유튜브에서 맨 오브 와일드님께서 우리 동방 박사님의 배터리 아버지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워낙에 또 팬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상한가님께서도 또 형일 전문가께서 미래나노텍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걸로 수익 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바로 내셨구나. 네, 지금 동시간대에 꽤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런 말들을 좀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이 배터리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 제2의 엔캠과 관련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배터리 아버지라 제가 이제 16년도부터 2016년, 예. 17년도 전기차 모든 1탄부터 시작 지금 6탄까지 매년 했었거든요. 8년 그래서 매년 동안 했던 그 종목 18년도 그때 했던 종목이 100배 간다는 5개 종목이 3개가 100배가 갔어요. 코스모 신소재, 네. 에코프로 최초 1탄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2탄에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LNF는 한 80배 갔고 그다음에 롯데에너지는 요게 못 갔어요. 여기 28배. 이제 요거는 제가 2030년까지 보유해서 요건 배당 받는 거라고 가장 늦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식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모 신소재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배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작년에 아저씨가 워낙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아저씨보다 제가 아버지가 훨씬 이제 더 아버지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힘이 어쨌든 좀 빠지면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제 인컴을 이제 7만 원대 보면서 제가 한 최소 20만 원대, 13만 주간 돌파하고 아니면 40만 원. 그래서 20만 원대 왔을 때 44만 원 내외 갈 거다. 최소한 32만 원, 38만 원 유튜브에 얘기 들었고. 그런데 지금 44만 원의 목표가 엔캠이 네. 그런데 그러면 4만 4천 10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한 1년 정도 내에 한번 모멘텀이 들어가면 10배가 가더라고요. 10배가 그냥 나와요. 과거에는 막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돈을 작년에 워낙 양극재가 이렇게 막 하면서 강풍이 불어서 이제 거기에 몰리는 사람도 작은 돈으로 다른 중소형주 가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안 되고 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엔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매출액이 100%씩 늘어날 걸로 보여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양극재가 한 26년까지 50만 톤, 양극재가 전해액이 50만 톤 가까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주니까 주가가 받쳐주는 거고, 그리고 작년 3분기도 잘, 올해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걸 보여서 저는 제2의 엔캠 지금 저는 제1을 찾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1을 찾아보니까 네. 솔브랜 홀딩스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솔브랜 홀딩스가 보여주고 있죠. 주식은 좀 더 빨라요.
일반인들 알기 전에 이미 주가가 보여져요. 그래서 큰 10배 가는 주식 한 3배 갔다가 조정받을 때 보고 이게 10배 갈 때 좀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브리 홀딩 아직 저는 여기 15만 정도에서 17만 원 정도 갈 거로 보이고요. 목표. 근데 왜 그러냐면 솔브리 홀딩사 솔브리 MI라고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장 정사해서 지금 올해 한 10만 톤 정도가 전액이 스텔란티스 물량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요. 삼성 SDI 스텔란티스 물량이 4분기에 이제 양산이 좀 앞당겨서 하는데 그걸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국내하고 뭐 헝가리하고 저쪽 다 하면 5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지금 10만 톤 올해 하면 그다음에 내년 또 들어갈 거고 그래서 26년도 하면 최소한 뭐 30만 톤 될 걸로 보여서 솔브리 MI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100% 지분은 솔브리 홀딩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게 봐도 이제 전해에게 최고의 수혜주다.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공장 없는 것은 동아일렉트로 거기도 있는데 가장 이제 지금 현재 큰 거는 이제 솔브리 MI거든요. 네. 그래서 수혜를 받을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상 고점은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100% 여력 있고 그다음 나노 신소재를 보면 이게 사실은 최근에 아직 돌파를 20년 산천 못했는데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나노 신소재는 나노 이제 신소재 쪽이라서 요게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이 좋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CNT 도전제, 네. 도전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올 걸로 인식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서 올해 요 나노 신소재 매년 매출액이 100%씩 늘어가요. 100% 늘어가면 주식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아주 이제 사상 고점 21만 3천 돌파할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롯데에너지가 아직 IL 세부 그게 안 들어갔지만 이제 저게 이제 또 어제 동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롯데에너지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범용 동박으로는 중국이 잡아 있는데 중국이 대다수 이제 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하이엔드 동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가 전기차가 시대가 오면 대다수 300km 이상이기 때문에 6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동박이 들어가야 돼서 그게 하이엔드 동박이거든요. 그럼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스텔란티스 물량이 이제 본격으로 여기 삼성 SDI 물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2년 뒤에까지 양산 규모가 3배가 늘어요. 작년 말 기준.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할 걸 보이고 그러면 사상 고점 21년도 사상 고점 이 세 종목은 이미 솔브리 홀딩스 돌파했고 나노신도 돌파할 거고 롯데에너지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 돌파할 거 보여서 이쪽은 이제 25년도 말이나 26년도는 하이엔드 동박이 공급 부족이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지금 롯데에너지도 지금 10조 수주한 것도 5주가 하이엔드 동박이거든요.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한 34% 늘었기 때문에 이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이 엔캠하고도 연결고리 좀 찾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분의 보고 계시는 종목들 좀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리자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캠트로스, 미래나노텍, 그리고 탑머트리얼을 강조해 주셨고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나노신소재,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종목씩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2차 전지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서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님께서 종목 상담은 끝났나요? 하셨는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고요. 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니까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입니다. 상신 EGP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16,800원이니까 수익은 내고 계시지만 뭐 충분한 수익은 아니시겠죠. 15%의 비중을 담고 있고 이제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폼을 잡고 올라오는 1월 말에서 2월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세가 언제까지 좀 이어지게 될 건지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상신 EDP 어떤 목표가 가장 좀 최적일까요?
2차 전지를 이제 선별적으로 좀 잘 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주목받는 쪽이 이제 뭐 전해질,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LFP 쪽,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자면은 4680 배터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K 배터리의 새로운 이제 이 키, 무언가 살 길은 이 4680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또 손꼽히고 있는 게 4680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테슬라 또 공급 논의를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HYTC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굉장히 좋은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나주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통형 캔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삼성 SDI 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와의 무언가 좀 연관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삼성 SDI에서는 최근에 LFP 쪽에 대한 발언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게 역시나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4680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무언가 관련해서 관심도가 조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은 무언가 새롭게 좀 물량을 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신 EDP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물량이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예전에 들어갔었던 이 매물대를 소화해줄 만큼의 물량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차 매물 구간인 약 한 18,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확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삼성 SDI발 긍정적인 어떤 이슈를 좀 받아주면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8,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000원 구간에서는 이 위로 가려면 이 구간을 좀 뚫어줄 만한 수급,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250만 주 정도 이상은 들어와 줘야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2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좀 약했죠.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도가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18,000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뚫어주면은 조금 더 2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번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이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G엔솔이 하반기에 4680 배터리 양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또 벤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매물대 보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보는 쪽,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수익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태현님의 종목 상신 EDP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진짜 중요한 시장이죠. 예, 그런 쪽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1차 18,000원, 2차 2만 원 제시합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은 직장인 가브리엘 님이 종목 보내주셨고요. 동방 박사님의 도움으로 수익을 잘 보고 있는 아유, 종목 축하드립니다. 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1만 6,8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정말로 이 최병훈 전문가님의 추천과 함께 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9만 1,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5% 담으셨습니다. 이 급등 직전에 저점에서 잘 잡으셨고, 그때 이제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려면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15%지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최병훈 전문가님, 기아 수익 더 키워볼까요? 네, 키워도 되고요. 이제 네. 12만 원 제가 최근에 해드리면서 12만 원의 목표가로 해드렸는데 12만 1,300 목표가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일단 목표가에 가면 거기서 시간이 걸려요. 이제 등락을 하면서
그럼 내가 추가 매수하려면 물론 빠져서 이렇게 만약에 10만 원 초반에 온다면 옆 10% 이상 빠져서 오면 거기서 제3I로 팔았다가 사도 되는 거죠. 비중이 적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팔 기간이 아니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뭐 이제 나오잖아요. 정책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보고 그때 움직였다 가면 또 한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거고 못 가면 팔았다 다시 사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로 가는 대형주를 행보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내려가면 사면 대다수 물려요, 이게. 잘 안 가거든요. 그럼 그러면 돌파할 때 사면 가정도에 돌파하는 걸 보고 그러면 12만 1,300원이잖아요. 돌파하면 그날 12만 1,300원 돌파하면 그때 다 사버리면 돼요. 그때 사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보면 지난번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93,000원 할 때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 히든카드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에 방송했으니까 이날 93,000원 제가 밑에서 사서 눌림부 좀 샀는데 치고 가고 있죠, 위로. 위로 치고 가면 그냥 사버려야지 기다리면 못 사는 거예요. 이쪽 왼쪽 돌파지 여기 추체도 내려가면 사야지. 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다음날 여기 급등할 때 그냥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 갈 때는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이때도 목표가를 제가 9만 원대 초에 드리면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럼 12만 원 딱 가서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있다가 그래야 이제 15만 원짜리 돼. 그죠? 그럼 여기 돌파하면 여기 사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주든지 여기서 사주든지 이렇게 추세 갈 때 사줘야지. 안 그러면 대형주가 박스권이 계속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대형주가 20% 정도를 고점 되면 내려오면 그건 조정이에요. 추세 하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만 예를 들어서 기아가 지금 현재 12만 1,000원 찍었으니까 이건 한 10% 정도밖에 안 빠질 걸 보여요. 그러면 10% 지금 11만 원 2,000원 여기인데 그러면 중심선 정도 22평선 정도 거기가 지금 보시니까 여기 정도 10만 원 10만 5천에서 11만 사이 거기 오면 추가 매수도 올해는 뭐 충분히 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기아도 시세가 추가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까지는 들고 가도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목표가를 이제 더 올려주신 거네요. 기아는 또 밸류업 정책이라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런 대형주들은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11만 2천 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15만 원까지 수익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노시항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좀 흔들렸죠. 어제도 더 많이 좀 흔들렸고 클라우드웍스입니다. 사셨던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46,400원에 비중을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46,000원대면 최근에 이렇게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 아니면 아예 좀 더 뒤로 가서 저때 가장 높을 때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근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단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또 가져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떤 왜 거요? 안타깝냐면 네. 제가 크라우드웍스를 어제 장전에 오전에 제가 3% 하잖아요. 네. 거기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안내를 드렸었냐면 네.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를 딱 52,000원으로 드렸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만 한 2,800원 정도까지 갔다 왔다가 지금 이제 찍고 빠지고 내렸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제가 52,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 최초에 상장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 52,000원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못 그래가지고 제가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되 목표가를 52,000원으로 설정을 드렸던 게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못 뚫어주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5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아마 이제 보셨던 분들은 바로 뭐 당일 한 10% 정도 나오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시청자님께서 방송 보셨으면은 요거를 또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I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 AI 쪽은 사실 논란이 많아요. 어떠한 논란이냐? 성장하는 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버블이다 아니다로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선별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잘 잡아야겠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 종목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언어 모델들도 지금 현재 AI 기업들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분명하게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도 뭐 샘 올트먼이 이제 미국 AI 반도체 쪽에 9천조 원 모금을 한다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또 방한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AI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기업들은 사실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게 아직까지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한번 나온 거죠. 시장의 주목을 받고 물량이 들어갔다가 어제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AI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뭐 FOMC 의사록, 그다음에 뭐 PCE 지표, 3월 달에 또 이제 다시 한번 FOMC 이러한 일정들이 또 지나가면서 AI 종목들은 살짝의 또 미국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AI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워낙에 지지라인은 확실하니까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은 약간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 한 4만 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는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구간, 물량이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죠. 물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진행해서 다시 한번 목표가 52,000원으로 삼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클라우드웍스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이 단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다시 한번 목표가에 도달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운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코아시아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햇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7%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고 8,450원 거래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담고 계시거든요. 계속 홀딩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거의 이제 본전 가까이 왔어요. 오늘도 뭐 8,800원까지는 올라왔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까요? 수익은 충분히 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9,000원에 지난번에 내려올 때 사셔서 주식을 일반적으로 5천짜리가 만 원 정도 5천짜리 올라가가 9천 가면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5천 내외가 가면 만 원 가면 100%잖아요. 예. 그럼 애매하게 9천대 사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럼 거의 다 깨먹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식은 5천짜리에 가면 한 6천 오면 20%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컨센 50% 가면 7,500 가면 수익이 나가고 아니면 9,000 가면 팔아먹으면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이제 주식은 생각보다 남들도 비슷하게 소형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면 여기 5,000원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만 원 갔으니까 100% 가면 못 가는 거지. 실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적자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범용 인공지능 이제 삼성전자 AGI 이제 랩도 미국의 랩도 만들고 이제 해서 이쪽을 개발해가지고 하면 이 코시아가 삼성전자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설계하고 뭐 디자인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미국의 나스닥에서 인공지능망 관련돼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액은 크게 나온 이익을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하고 솔루션하는 것은 마진이 적습니다. 마진 적어서 확실하게 돈 되는 거, 이제 확실히 비싸게 돈 되는 이쪽으로 이제 디자인 좀 더 맞는데 기존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는 해서는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는 수익 구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이익을 내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을 이쪽 이제 뭐 인공지능만이나 이런 게 다 그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디자인하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아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속 거래가 지금 현재 실리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00원에 10%면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50%라고 9,000이니까 본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려오면 이렇게 만 원짜리가 11,000원 갔다가 반타작 났잖아요. 6,000원. 정확히 50% 내려오면 9,000원에서 물렸으니까 10% 비중 안 되면 다른 거 이익 난 걸 팔고 다른 거 또 사지 말고 이거를 물타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은 뭐 시대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흑자도 전환되면
이 가치는 더 부각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내가 9,000원 사서는 이 고점까지 14,900원 50%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더 사서 이 주식은 그전에는 요때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상태. 과거의 요때 상태보다는 이때 가격보다는 지금 추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2평선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적자 나와도 그러면 추가 매수를 구간을 잡고 한 7,500원 정도 뭐 이렇게 오면 내외에 7,200원인가 7,500원 오면 이거 10%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 추가 매수 안 하면 목표가는 9,700원 일단 드리겠습니다. 9,700원 가면 그때 더 팔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저는 일단 목표는 9,700원입니다. 손절가는 밑에 잡아드리겠습니다. 6,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하지 않고 갈 때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의견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쯤의 타이밍을 놓친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9,7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수익 챙겨 가시고요. 손절가 6,000원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네페스 아크 가지고 있는데요. 아, 예.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36,97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예요. 아, 이거 오늘 오랫동안- 너무 아쉬우셔. 네. 오늘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거죠? 네,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예. 덮어놓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거의 이제 사셨던 가격, 오늘 장중에 제일 높은 가격이 36,900원이니까 되게 70. 오랫동안. 아, 진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하세요? 아, 이게 너무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은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라는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네페스아크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을 것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이제 가격적인 대응 구간을 이제 또 1차, 2차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네페스 아크가 이제 또 오늘의 새로운 반도체 쪽에 또 핫한 테마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로모픽이 이제 무엇이냐?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또 가장 차세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인간의 뇌와 또 가장 유사한, 뇌과학과 가장 유사한 그런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력은 굉장히 좀 적게 잡아먹는데 성능은 뛰어난 인감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지금 최근에 뭐 오픈 AI라든지 혹은 이제 뭐 구글의 뭐 여러 AI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인간처럼 이제 막 행동하는 그런 AI에 대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기업들이 이거 AI 시대 생각보다 빠르게 오겠다.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이 좀 빠르게 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뉴로모픽 테스트 장비를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주로 움직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갖고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아크를 정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들고 계셨는데 이 네페스아크를 최초에 이제 상장했을 때 초기까지도 좀 돌려보면 네페스아크가 사실 가장 강력했던 매물 구간은 34,000원 구간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가장 크게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의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상장 초기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삼켜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또 상장 이후에 약 한 1년 동안에 거래가 됐었던 이 구간에 또 어느 정도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순차적으로 또 뚫어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5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3,000원, 그 다음에 3차는 47,000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앞선 구간의 이 매물 구간을 봤을 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매물 구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단계적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또 나타나야지 신고가로 또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던 4만 원, 43,000원, 47,000원 구간, 이 구간을 순차적으로 뚫어주는지 보시면서 다 뚫어준다? 그러면은 요거는 정말 힘 있는 거니까 5만 원대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꺾이는 이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 워낙에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매물 구간에서 꺾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서 이제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세 가지 네.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한 43,000원 먼저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한 2차 목표가 노려보시면서 최대한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실리는지 뚫어냈을 때 그런 모습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오늘 아주 뜨거웠었던 네페스아크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강님께서 서현이화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요. 21,500원에 15% 담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님들이 추천을 하기도 했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서현이와도 워낙에 좀 이슈나 모멘텀 타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한 25,000원 찍더니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네요. 오늘은 2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좀 반등을 기다려볼까요? 반등을 일단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슈 있으니까. 네네. 이것도 저 PBR 지금 현재 0.6배 정도 되거든요. PBR 기준으로.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쪽에 인테리어 쪽에 도어 트림이나 범퍼람 이런 쪽에 해서 현대 기아차 이거의 매출이 90% 나오는데 네. 인도에서 업력이 아주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인도 법인 현대차가 상장시켜서 자금이 조달되면 그걸로 또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거기 수혜를 같이 서연에다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익인 매출도 늘어나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동차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현대기아차 잘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거래가 이제 급증하고 나서 거래가 줄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너무 상한가 건데 24% 가면서 근데 아직은 이 거래 실린 거 21평에서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줄 걸로 보이는데 반전을 주게 되면 한 22,300원 정도 까지는 기본적으로 반전을 할 때 그때 본전에서 나오든지 하고요. 아니면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손절을 하고 싶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여기 외국인들 여기서 강하게 샀는데 그 외국인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럼 개인만 사고 기관도 팔았기 때문에 여기 추가 상승이 오히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런 좀 내려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돌파했을 때 다시 24,000원 이상 이렇게 가면 그때 해야지 애매하게 싸게 한다면 계속 물려 있을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이렇게 한 번 안 가면 또 안 가거든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이번에 거래가 실렸으니까 반드시 12평선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평선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면 12평선 현재 19,0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9,000원이 깨지면 그때 손절하고요. 목표가 22,300원 다음 주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수익 많이 보고 계신 분 내용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네. 또 2차전지 쪽에서 음극재로 가봅니다. 나노신소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이 거의 30% 넘게 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또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잠시 후 기다렸다가 2부에서 정확한 목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